더러운 할아버지, 여기 아무나 들어오는 곳 아니에요. 당장 나가요. 냄새 난다고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 더럽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며 들어선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호텔의 화려한 분위기와 너무나 대조적이었고 손님들은 고개를 돌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곧 로비 매니저인 윤 매니저가 다가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은 윤 매니저를 응시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호텔에 묵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이 호텔을 사는 것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윤 매니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이런 상태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 호텔의 드레스 코드를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매니저는 코를 막으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대충 손으로 삿대질하며 화장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입니다. 이용 후 바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주변 직원들도 손사래를 치며 남성에게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남성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로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강한 비누 향이 로비까지 퍼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까이 있던 청소 직원은 놀란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 남자 화장실에서 씻기 시작했어요. 손과 얼굴만 씻는 것 같긴 한데 물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윤 매니저는 이를 듣고 크게 당황하며 직원들을 다급히 불렀습니다. 당장 나가게 하세요.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남성은 화장실 문을 잠근 채 대답했습니다. 깨끗한 몸으로 호텔에 묵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더 이상 대응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한편으로는 남성의 뻔뻔함에 웃음이 나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끝날지 궁금해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소동이 끝난 뒤 남성은 완전히 씻고 깨끗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옷은 여전히 낡았지만 몸에서 풍기던 냄새는 사라지고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호텔에 들어갈 자격이 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그저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 매니저는 순간 말을 잃었지만 곧 프로다운 태도로 돌아서며 남성에게 공손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방으로 안내받은 직후 남성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룸서비스, 세탁 서비스, 심지어 호텔 스파 이용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그의 요청을 응대하기를 꺼려하며 서로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가 가는 게 좋겠어요. 아니요. 그럼 청소부를 부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직원들은 냄새나는 손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것을 피하려고 온갖 핑계를 대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성은 이를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자신만의 태연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높은 책임자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뭔가 꺼림칙하다는 듯 매니저를 부르지 않고 자신보다 한 단계 높은 동료를 차례로 부르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손님 응대에 있어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비 한편에서는 직원들끼리 은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 손님, 계속 요구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냥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더 높은 사람을 부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매니저님도 나서기 싫으신가 봐요. 계속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잖아요. 직원들은 불만 섞인 대화를 나누면서도 서로 눈치를 보며 일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말하는 호텔 서비스일까? 그는 자신에게 자문하며 남성을 응대하기 위해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성은 방에 들어간 뒤에도 직원들의 태도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곧 100만 원 상당의 룸서비스를 주문했고 다양한 고급 요리를 요청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의 룸서비스를 주문하면 요리사나 소믈리에가 직접 방문해 요리에 대해 설명하고 와인을 따라주는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들고 온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고 남성은 그의 태도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남성은 묵묵히 음식의 포장을 열어 하나씩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의 주문에는 요리사가 직접 설명을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호텔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직원은 당황한 듯 얼버무렸습니다. 아, 요리사님이 오늘 좀 바쁘셔서요. 남성은 직원의 말을 가만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와인은 직접 따라주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군요. 이번에도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남성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분명히 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호텔의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원은 남성의 태도에 압도되어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남성은 음식과 와인을 맛보며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호텔의 내외부를 자세히 알고 있는 듯한 행동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 처음 보는 사람인데 호텔 서비스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직원이 속삭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리사와 소믈리에 서비스까지 언급할 정도면 뭔가 이상해요. 다른 직원이 동의했습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호텔과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면 예전에 이곳에 자주 왔던 단골이거나. 하지만 윤 매니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요. 저런 차림새로 오신 분이 단골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가지는 손님일 뿐이에요. 그러자 로비 어시스턴트인 서 대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분이 룸서비스와 소믈리에에 대해 말한 게 굉장히 정확했잖아요. 보통 이런 세부적인 걸 아는 손님은 흔치 않은데요. 윤 매니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딘가에서 들은 정보겠죠? 괜히 과대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프로답게 응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청소부 박 씨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저 사람이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욕실 구조와 비품 배치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비누가 여기에 있겠군이라며 비누를 바로 찾아내더라고요. 김 대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정말 내부 관계자 아니에요? 호텔 설계에 대해서도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면. 직원들 사이의 수근거림은 점점 커졌지만 윤 매니저는 이를 단호하게 끊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하는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남성은 여전히 방에서 차분히 음식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비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전화를 통해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요리 파티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을 직접 방으로 보내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히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 파티의 대장인 이 셰프는 호텔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불릴 만큼 명망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셰프가 방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셰프님이 저 손님 방으로 간다고요? 청소부 박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분은
보통 VIP 손님에게만 직접 응대하시잖아요. 로비 어시스턴트 서 대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저 남자, 뭔가 평범한 손님 같지는 않아요. 요리와 서비스에 대해 너무 세세히 알고 있으니까요. 한편 이 셰프는 남성의 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요리에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은 침착하게 손가락으로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머리카락이 있었소.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통 요리사가 직접 와서 사과를 하지 않소? 그런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기에 제가 특별히 요청했소. 이 셰프는 사과의 뜻을 전하며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주방의 실수로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추가로 요청하실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명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이 호텔의 서비스를 더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응대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이 셰프는 잠시 침묵한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깊이 새기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셰프는 방을 나서며 뭔가 찜찜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남성의 얼굴을 떠올리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몰골이 너무 지저분해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호텔 직원들을 전부 불러 모아 해당 남성의 이름을 물었고 직원을 통해 이름을 듣자 그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강성구, 이 호텔의 높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시다. 당황한 셰프는 모든 직원들을 강성구 회장의 방으로 데려갔고 회장에게 직접 사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극도로 화가 난 강 회장은 단순한 사과로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겪은 불합리한 응대와 무성의함에 대해 하나하나 토로하며 직원들을 날카롭게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손이라도 씻겠다는데 대체 왜 삿대질하며 대충 방향만 가리키는 겁니까? 강 회장은 청소부 박 씨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 씨는 잔뜩 긴장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이요? 손님이 요청하면 응대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누가 상황 따지라고 했습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로비를 울렸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윤 매니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매니저라면서 손님을 직접 쫓아내려 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손님의 외모와 냄새로 평가하라고 배웠습니까? 윤 매니저는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줄까봐. 다른 손님이 불편하면 그것이 당신들이 손님을 무시할 핑계가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내가 이 호텔에 투자했습니까?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 김 대리를 향해서는 목소리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도 너는 끝까지 나를 손님으로 대하려 했더군. 그것만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너 역시 동료들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배울 필요가 있어. 호텔 직원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모두가 깊이 반성하길 바랍니다. 호텔의 진정한 서비스란 외형이 아니라 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강 회장이 변장하고 호텔을 방문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호텔이 고급스러움만을 강조하며 본질적인 서비스를 간구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실제로 손님들이 받는 대우를 경험하기 위해 자신을 최대한 초라하게 꾸미고 직원들이 외모나 지위로 손님을 판단하지 않는지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호텔 직원들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직원들의 태도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그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고 진심으로 응대하려 한 신입 직원 김 대리는 승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삿대질하며 무성의하게 응대한 직원들은 강 회장의 분노를 샀고 결국 호텔에서 해고되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윤 매니저는 몇 시간 뒤 강 회장을 직접 찾아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을 다해 손님을 응대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습니다. 지금의 행동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해고를 피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호텔의 명성은 당신 같은 태도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김 대리와의 대화는 따뜻하고 감정적이었습니다. 김 대리, 그래도 너는 끝까지 나를 손님으로 대하려 했더군. 그것만은 높이 평가한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한 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의 그 태도가 나를 실망하지 않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 승진은 너의 노력을 인정하는 시작일 뿐이다. 계속 정진하도록 해라. 김 대리는 강 회장의 말에 감격한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결정은 호텔 전 직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호텔은 이번 일을 계기로 외모와 배경에 상관없이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서비스 정신의 중요성을 새롭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